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증권에서 데이터 분석팀 리더로 일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토스증권의 데이터 분석팀은 토스증권의 의사결정 퀄리티와 속도를 높이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의 100% 이상을 활용하여 업무에 몰입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돕고 있어요. 먼저 가볍게 저희 팀에 대해서 설명을 빠르게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스증권 데이터 분석팀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두 직무로 구성된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팀이 크다 보니까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프로덕트 분석 파트인데요. 아무래도 토스를 비롯한 토스증권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이 제품에 만드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또 제품 분석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로그 품질을 관리하는 일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사 관점의 분석 또는 연구성 분석을 수행하거나 또 프로덕트 조직 외에 어떤 회사에 있는 분석 니즈들을 해결해주고 계시는 Corporate and Platform 파트가 있습니다. 또 이 파트에서는 이런 분석 업무 이외에도 되게 많은 데이터 분석가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팀 리더로 일을 하게 된 지 한 반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큰 팀을 맡았을 때 대단히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사실 팀원분들이 대단히 뛰어나시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신데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말을 좀 보게 됐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그 일을 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능력이 없거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보게 되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내가 그래도 팀원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크가지 두 개의 축이 이분들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또 동기부여를 돕는 것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역량 성장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의 축이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개인이 챙겨야 하고 또 잘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 관점에서 고민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해봤던 것들을 좀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확히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팀 리더분들 또 팀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굉장히 오너십이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역량 성장 관점에서는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 항목을 정의하고 이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했던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하고요. 동기의 관점에서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팀의 어떤 미래, 중장기 비전과 어떤 관련이 있지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던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그로스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라 부르고 있는 프로세스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할게요. 이 프로세스는 갑자기 환해지니까 얼굴이 보여서 좋네요. 네. 이 프로세스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함이었어요. 과연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란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일까? 또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강화하거나 또는 보완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내 역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팀원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를 맞추고 또 강화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설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또 뛰어난 분석가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더 뛰어난 분석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동료에게 조금 더 건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4가지의 역량 카테고리와 구체적인 10가지의 세부 역량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학습과 피드백, 오너십, 분석 방법론, 또 시각화,
엔지니어링, 도메인 이해도, 시스템적 사고, 명료한 의사소통, 협업자 매니지먼트, 문서화 이렇게 10가지의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 항목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항목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레벨로 수준을 구분해서 이제 그 역량 수준을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량 항목별로 사실 이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다는 것과 아니면 도메인 이해도가 뛰어난 것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풀어야 하는 어떤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가, 또는 이 문제를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내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의 복잡도와 난이도, 이게 영향력의 크기가 뭐 개인과 팀의 레벨인가 아니면 전사 차원의 문제인가, 이렇게 확장될수록 전반적으로 역량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반기에 한 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팀원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공유드렸던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신 어떤 근거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더 역시 그 팀원분들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이분은 이 역량 항목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만납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과 미팅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 역량 수준을 좀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1이냐 2냐 뭐 1.5냐 1.8이냐 뭐 이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각자 생각하는 이 수준에 뭔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차이를 좁히는 액션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분과 리더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달랐을 때 이 수준이 다른 이유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역량 항목에 대해서 이 수준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팀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에 비해 리더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팀원분들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밝히고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는 게 이 미팅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반기에 하셔야 되는 어떤 역할 등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강화하거나 또는 보완하고 싶은 역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한두 개에만 좀 집중을 해서 너무 집중도가 분산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역량을 실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좀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같이 고민해서 수립하고 실제로 다음 반기 동안 이 플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통 이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원원을 다시 하면서 그때 저희 세웠던 계획대로 혹시 잘 되고 계신가요? 이런 피드백들을 주고받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과연 목표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블로커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역량을 성장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그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봐서 이런 사례들을 쌓았는데 과연 이것이 나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맞는지, 이제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역량 성장과 직결된 액션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나서 아직 2번밖에 진행해 보지 않아서 여전히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던 어떤 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팀 관점에서 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팀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좀 고민했던 과정을 한번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회사의 어떤 상황
또 조직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과정과 어떤 프로세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제가 리더가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팀원분들에게 좀 받았던 피드백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토스에서는 이제 리더가 되고 나면 3개월 있다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솔직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 피드백에 이제 가장 많이 써주셨던 내용이 우리 이번 분기 또 반기 OKR 팀 목표는 알겠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의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토스증권이 막 3년 후, 5년 후에 되게 거대한 어떤 비즈니스 계획들,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3년 후, 5년 후에 우리 팀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모습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막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3년, 5년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3년 후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됐어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고요. 세 번째로 팀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초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팀원분들과 대화를 나눈 후 확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과정을 거쳤고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팀의 중장기 방향성을 세팅한다는 일 자체가 너무 이제 약간 추상적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내야 잘한 걸까라는 이게 참 어렵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잘한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에 한번 세워봤어요. 그때 세웠던 기준은 첫 번째로는 토스증권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이 협업하는 주요 협업 조직들과 이 미래가 잘 온라인되어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팀이 굉장히 많은 협업 조직들과 함께 일하는 팀이다 보니 우리들만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주변 협업 조직들과의 미래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로드맵이 타당하고 매력적이어서 내가 진짜 이걸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했었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해야 되는 어떤 마일스톤들 또 해야 하는 어떤 전략들이 충분히 구체적이라서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이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반드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또 이 모든 내용은 짧은 문서로 정리되어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수집을 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운이 좋게도 토스증권에는 회사의 어떤 비전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 그리는 회사의 모습을 이제 장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참 공유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덱을 좀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재무 모델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큰 도움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봤던 부분은 주로 인력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27년쯤 되면은 회사에 몇 명 정도 팀원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럼 지금 우리 팀이 전체 팀원 비례해서 몇 %니까 27년쯤 되면은 한 50명, 60명 돼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들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업하는 조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 주로 협업하는 팀의 리더분들 또 팀원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그 팀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얘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조직, 데이터 엔지니어링 조직, 개발 조직, 프로덕트 조직,
뭐 전략 조직, 재무 조직, 굉장히 많은 조직들과 대화를 나눈 과정을 거쳤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토스증권의 3년 후 모습을 상상해서 좀 구체적으로 글로 써봤어요. 그래서 이 글로 적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분석 조직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팀에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고, 팀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해서 우리 팀의 미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우리 팀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방향성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토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목표 설정에 대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션, 우리 팀이 만들어내야 하는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다음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을까? 저희의 꿈이죠. 그리고 꿈은 이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 지금 현실과 어떤 차이, 갭이 존재하지? 라는 어떤 갭 디파이닝 하는 과정, 그리고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할까,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팀의 방향성 초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데이터 분석팀이 사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결국 데이터 분석팀이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주 무기로 토스증권의 의사결정 품질과 속도를 높인다라는 미션을 정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업무들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상기하고자 저런 내용을 넣었고, 또한 비록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만이 우리의 무기는 아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데이터는 도구에 불과하며 때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효과적일 때도 있겠죠. 또한 비록 지금은 제품 조직에 되게 많은 리소스가 얼로케이션 되어 있어서 제품 중심의 어떤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또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분석 니즈들이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의 분석들을 커버하는 게 우리 전체적인 임팩트 총합을 늘리는 데는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미션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팀의 미래를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스증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속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하는 또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의 종류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심지어 그 문제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팀이 토스증권의 성장에 굉장히 크게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도전적인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 팀 역시 레벨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 세운 세 개의 축은 크게 효율성, 효과성, 또 지속성,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효율성이에요. 자동화, 표준화 등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낸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들을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면 이게 각 개인과 팀에 대한 어떤 신뢰 자산이 될 테고, 이 신뢰 자산을 기반으로 이런 높은 성과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성과를 사실 지속 가능하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구조나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 플라이 휠을 만드는 게 저희 팀의 3개년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오전에 그 태모님이라는 분의 세션을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는 90% 이상의 A/B 테스트를 자동으로 결과가 집계하고 분석관은 설계와 해석 그리고 추가 분석에만 집중한다. 실험 비용 감소로 인해서 제품 조직에 진행하는 실험 개수가 현재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면서도
개수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품질도 증가한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실험군 분배는 튜바라는 플랫폼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분석은 사실 분석가분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많아지면 병목이 발생하고요. 또 분석가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실험 설계나 분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을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일부 실험의 자동화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저의 영역별 목표와 현실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갭을 좀 발견했으니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기반해서 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영역별 좀 목표들을 세팅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기반으로 팀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또 그 헤드에게 공유를 하고 피드백과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떤 한번 설정하고 사라지는 그냥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짧아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토스증권에서는 OKR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반기 또 분기마다 설정하고 있는 팀 OKR을 방금 공유드린 요 중장기 방향성에 기반해서 설정함으로써 당장 좀 단기적인 목표가 우리 팀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제가 공유드린 내용은 결국 성장과 동기라는 영역을 개인의 고민의 영역에 남겨두지 않고 조금 더 조직 차원에서 또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시행착오를 공유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스증권 또는 토스에 계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이직할 데가 없다.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는 국내에서는 토스가 약간 커리어 종착지다. 물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도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토스증권이 커리어의 종착지다라고 불리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